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레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보시다시피 아랍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말 그대로 아랍컵이란 것은 아랍 국가들이, 그러니까 중동이죠, 중동. 뭐 정확한 이름은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는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그런 데를 중앙아시아라 하고요.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라고 하죠. 보통은 서남아시아, 즉 중동 국가들끼리 붙는 컵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아랍이라는 개념이 서남아시아만 포함되는 말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아랍에 포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서남아시아 플러스 북아프리카 이 두 지역에 있는 팀끼리 서로 경쟁하는 컵이고요. 이 컵이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비 컨페더레이션스 컵이 이제 폐지돼가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약간 예행 연습 차원에서 아랍컵을 피파에서 공식으로 승인했고요. 그러니까 이 아랍컵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도 아랍컵이 있었는데 2012년 이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2021년 12월 달에 개최가 되고 있고요. 월드컵이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연기 이런 거, 올림픽도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연기가 되지 않는 한 내년 이맘때쯤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1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랍 팀끼리 피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했고요. 우리가 아랍컵에 왜 집중해야 하냐? 일단 말 그대로 피파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아랍컵을 정식적으로 승인한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피파가 갑자기 컨페더레이션스 컵을 폐지하고 기존에 있던 컨페더레이션스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컵 우승팀, 그리고 유럽 선수권 우승팀, 뭐 아프리카 선수권 우승팀, 그리고 남미, 북중미, 오세아니아에다가 이제 개최국까지 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르는 일종의 뭐 약간 좀 클럽 대항전이라고 해야 하나? 클럽 세계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피파 클럽 월드컵이죠. 클럽 월드컵처럼 약간 그런 형식으로 각 대륙 대회 우승자끼리 모이고 개최국이랑 모여가지고 개최국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에 워낙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대회는 아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1년 전에 열리는 약간 전초전 같은 대회였기 때문에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높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그 대회가 폐지되고 아랍컵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랍컵은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랍권 국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아시아 내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만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피파가 분명히 아랍 국가들의 입김,
네, 흔히 말해서 뭐 오일머니라고 하는데 오일머니 때문에 네, 어떻게 합의를 봐가지고 네, 당장 지금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 보더라도 네, 피파 회장인 잔니 인판티노 회장님이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승전에 굳이 나와가지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안 나오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나와가지고 네, 보는 걸 보더라도 네, 워낙에 지금 중동 국가들의 입김이 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사우디 입김이 강합니다. 네, 정도를 넘어선 입김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편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대회의 의의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전에 열린 전초전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치르는 여러 경기장들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북아메리카 네, 여러 강호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튀니지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뭐 모로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네, 물론 네,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뭐 강팀들도 있지만 강팀이 아닌 팀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팀 국가들, 북아프리카 강팀 국가들을 보면서 월드컵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자료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카타르 월드컵 진출을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거의 9등선을 넘어가고 있죠. 네, 워낙 이란이랑 대한민국이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 A조 같은 경우는 1, 2위 결정이 시간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요. 그래도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경기들에서 4경기가 남았는데 그 4경기에 대해서 지금 이라크하고 경기는 1, 2차전이 전부 끝났고 나머지 팀들은 일단 한 경기씩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우리가 맞붙을 팀들이 네, 또 아랍컵에 참가하는 팀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B조 같은 경우는 네, 유독 네, 동아시아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많이 없는데 유독 A조가 네, 아랍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랍 국가들이 또 이 아랍컵에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월드컵 최종 예선 분석하는데도 네, 유용한 자료를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네, 북아프리카 강호들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북아프리카 강호들 팀 같은 경우는 1군 선수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런 세네갈은 뭐 참가 안 했지만 세네갈 뭐 이집트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국가 선수들은 거의 차출이 안 됐고요.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나 또 아프리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나 유럽 중소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위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약간 전력이 반토막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좀 네, 애를 먹을 수 있겠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지금 서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풀 전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전력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월드컵 최종 예선도 있고 분석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시아 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랍컵이 단순히 월드컵 1년 전에 열리는 전초전 같은 느낌보다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랍컵이 처음에 개최된 연도가 1963년에 레바논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쭉 운영이 되다가 이제 21세기 넘어와서부터는 좀 뜸해졌고요. 2012년 구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잠정 폐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이번 10회 대회가 2021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당연히 카타르에서 경기는 열리고요. 카타르에서 열리고 공식적으로 그 전에 열렸던 아랍컵을 승계하기 때문에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랍컵 10회 대회고요. 경기 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개의 국가들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일단 경기장은 알바이트 스타디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974 스타디움, 알투 마마 스타디움, 알자 누브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트로피라고 나와 있고요. 조추첨은 이미 4월 28일 도하에 있는 카타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조추첨이 되었습니다. 자, 참가팀은 일단 본선 직행은 카타르,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시리아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예선이 있는데 예선에서 경쟁을 하고 예선에서 이기고 올라와야지 본선에 갈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정말 뭔가 아시안컵 같은, 아시안컵 있고 아시안컵 예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예선전은 오만, 레바논, 요르단, 바레인, 모리타니, 팔레스타인, 리비아, 수단, 코모로, 예멘, 쿠웨이트, 남수단, 지부티, 소말리아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예선전 치르고 나서 최종 진출팀은 카타르,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오만, 레바논, 요르단, 바레인, 모리타니, 팔레스타인, 수단 이렇게 되었고요. 자, 조추첨 결과 A조 같은 경우는 카타르, 이라크, 오만, 바레인, 그리고 B조는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모리타니, C조는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리고 D조는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수단입니다. 이렇게 총 16개 팀이 컵처럼 경쟁하고 상위 2팀까지 8강전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예선 라운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요르단과 남수단 경기 같은 경우는 남수단이 이제 참가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기권이 선언되었고요. 결국 몰스패로 요르단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 자, 조별리그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먼저 A조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3승으로 1위로 올라갔고요, 8강전을. 그리고 2위는 오만이 승점 4점으로, 그 다음 3위는 승점 2점으로 이라크, 바레인이 승점 1점으로 꼴찌입니다. 자, 카타르를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팀들이 카타르랑 아무래도 이라크일 텐데, 이라크는 이미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1, 2차전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관심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조기 때문에 이라크가 일단 오만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그다음에 카타르랑 바레인이 1대0으로 또 카타르가 이겼고요. 자, 그리고 이라크가 바레인이랑 0대0. 그리고 카타르가 오만한테 지고 있었는데 극장골이 나오면서 1대2로 네, 마지막에 역전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또 카타르랑 이라크 경기에서 카타르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의욕을 잃은 이라크가 3대0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카타르가 전승으로 8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튀니지에다가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랑 시리아랑 좀 경쟁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보다는 조금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튀니지가 일단 모리탄이랑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아랍에미리트가 또 시리아를 잡아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또 아랍에미리트랑 시리아가 또 A조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튀니지는 크게 잡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1대0으로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튀니지한테 1위 자리를 줘버렸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또 아랍에미리트가 또 튀니지한테 졌어요. 1대0으로. 자, 그러면서 튀니지랑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C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모로코가 상당히 유력했고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어떤 팀이 올라갈지 문제인데 경기가 일단 내일 있거든요. 내일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나 모로코가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팔레스타인 상대로 4대0 요르단 상대로 4대0 뭐 2군 선수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모로코는 우리나라랑 붙어도 상대하기 힘든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가 거의 확실했고 문제는 2위 자리인데 좀 반전이 있다면은 여기는 솔직히 모로코 사우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사우디가 요르단한테 1대0을 잡혔습니다. 여기서 한번 언더독이 일어났고요. 요르단이 고춧가루를 뿌린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고춧가루는 사우디가 또 팔레스타인 상대로 또 무승부를 거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경기가 하필 모로코 경기인데요. 요르단은 남은 경기가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모로코 요르단 순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D조는 아직 한 경기가 덜 치러졌고요. 핵심은 아무래도 여기는 너무 뻔했어요. 일단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이 아무리 A조에서 얼마 전까지 이제 태풍의 눈이었잖아요. 뭐 11월 달에 이제 연속으로 2패해가지고 순위가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A조 3위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관심이 가는 팀이었는데 솔직히 레바논이 2위 자리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알제리랑 이집트가 아무리 2군급 선수들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거의 1, 2위가 거의 확정적이었고 문제는 레바논이 수단한테 밀리지 않은 거였는데 일단 여기는 거의 알제리, 이집트가 완전히 놀아나는 경기였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수단은 크게 패배했지만 레바논은 그래도 끈질기게 따라 붙으면서 이집트 상대로 1대0 그리고 알제리 상대로 2대0으로 졌다는 거예요. 큰 점수차로 지지 않는 것도 레바논 입장에서 충분히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까지는 8강 토너먼트가 튀니지, 오만,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티켓이 정해지게 되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8강전, 그 다음에 준결승, 3, 4위전이 있고요. 결승전까지 있는 그런 그런 대회입니다. 아직 C조랑 D조 경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순위 자체는 남은 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확정적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갑자기 모로코가 삽질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 하면은 사우디가 무승부 내지 패배할 거기 때문에 요르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C조는 모로코, 요르단, D조는 알제리, 이집트인데요. 8강 대진이 그렇게 되면은 모로코랑 이집트 그리고 알제리랑 요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본선에 올라온 팀들은 지금 북아프리카 팀보다는 이제 서남아시아 팀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지금 8강전에 올라온 팀들을 비교해 보면은 서남아시아 팀이 지금 이대로 끝난 순위가 결정이 된다면은 서남아시아 팀이 4팀이 올라오고 이제 북아프리카 팀이 4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남아시아 팀들이 숫자가 더 많았는데 오히려 8강에 올라온 팀들은 똑같아졌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다시 이게 서남아시아 팀 북아프리카 팀이 팀 수는 적지만 강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2군급 전력을 가져왔다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국제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1년 전에 열리는 전초전 같은 성격 있는 아라컵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2군급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그랬던 거니만큼 올라갈 팀들은 다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볼 것 같고요. 좀 반전이 있다면은 사우디가 조별의 리그에서 탈락 위기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걸 제외한다면은 북아프리카 웬만한 강팀들은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류를 못한 선수들이 북아프리카 팀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 전력은 이것보다 더 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염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뭐 따로 리뷰는 안 해드리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청해 주시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단순히 아랍 팀들 간의 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